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숨은 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대부분 안전운전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달려오는 차량,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측 불가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저런 사고들? 중앙선은 없지만 도로가 넓어서 차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은 교행하지 못하고 한 대가 옆으로 비켜줘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덜덜덜덜덜 하면서 넘어가서 여기 커브길을 살짝 도는 순간, 아이쿠, 이런. 하하, 이런 황당한 사고가 있나요? 싹 도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고,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요? 우리가 30, 상대편에 70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아니 거기를 갔다 오셨냐고 그 현장을 가서 보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말 없고 그냥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30대 7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주행 중인 제보자. 그렇다면 과실 30%는 어디서 발생한 걸까요? 이거 차 2대 교행 가능한 곳인가요? 그 차가 왔을 때는 여기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죠. 예, 딱 보기에도 2대의 차량 정도는 거뜬히 지나갈 수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차는 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왔네요. 중앙선이 없을 때는 역주행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죠. 차 2대가 교행 가능하면 그 가운데 마음속의 중앙선,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난 오른쪽, 상대는 또 오른쪽. 그러면 충분히 교행하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보험사에서 말하는 70대 30이라는 것은 저기서 저 차가 왜 저래? 저 차가 왜 중앙선을 물고 오지? 돌아가 빵빵 번쩍번쩍 해줬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그냥 가다 사고 났느냐? 똑바로 가던 차에게도 한 20 또는 30%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안 보였어요. 허브길이에요. 갑자기 나를 가로막으면 저를 어떻게 피하죠? 공중부양하지 않으면 저 도저히 못 피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우측 주행이 기본입니다. 반대편에서 차량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안전운전하는 습관 길러야겠습니다. 한산한 주차장, 하지만 마땅한 신호체계가 없어서 충돌 사고 역시 많이 발생하죠. 특히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때문에 운전에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파트 또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램프 돌아 나오는 차량, 지나가는 차량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늘상 오고 가던 주차장,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던 그때 제보자 황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제보자가 램프를 돌아서 지하 2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보는 순간, 아이쿠, 호호. 우회전 꺾자마자 보고서 저는 멈췄는데 전혀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돌진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쪽 거울이 있는데요. 저쪽에서 이제 직진을 하고 오는 차를 보기 위한 거울인 것 같아요. 이 거울은 저쪽은 안 보여요. 요쪽, 요. 왼쪽에 차가 있나 없나? 아무것도 없네? 안심하고 도는 순간 상대차가 갑자기 여기 보세요. 가운데. 화살표가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인데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다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운전. 네, 그러면서 보험사 부르겠으니까 자기도 부르니까 저도 부르라고. 보험사 측에서는 직진대 우회전 차가 더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80으로 가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보자가요? 제보자가 더 잘못했다고요? 직진 우선이라고요? 헤헤이. 직진 우선은 방향이 같을 때 지금 상황에서 제보자가 여기서 우회전하러 가는데 여기서 온 차 이쪽으로 왔다면 그게 직진 우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갈 때 뺑글뺑글 돌고 있죠? 여기서 빼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빼 한다는 것은 차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멈춰줘야죠. 그 차가 가상의 저항선을 상대차가 가상의 저항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따라서 이번 사고 제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일부 판사는 여기서 말 안 듣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가기 전에 빵 한번 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보자에게 한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억지로 들립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상대차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순간 늘 사고가 뒤따른다는 사실. 올바른 운전 습관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지난 25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통학 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통학 차량은 맞은편에서 신호등이 죽이던 차량을 추돌한 뒤에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고의 원인이 신호 위반이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교통은 약속입니다. 첫째가 신호를 지켜야 돼요. 한참 전에 황색불로 바뀌었고 황색불로 바뀌면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속해서 달리다가 빨간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다가 일어난 사고. 있을 수가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당시 사고가 났던 교차로인데요. 꼬리 물기는 기본이고요. 뭐가 그리 바쁜지 경적을 울리면서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차량이 어쩌다 허울뿐인 이렇게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량이 된 걸까요? 뭐 타는 친구가 뭐 정확하게 다들 나와 있으면 딱딱딱딱 하면서 딱 맞아요. 그렇게 맞게 짜여지는 거지. 처음에 타는 친구가 뭐 2분 늦었어. 그럼 다음 친구도 3분, 그다음에 4분. 엄마들도 이제 뭐 왜 안 하냐 전화하고 빨리빨리 되고. 아이들의 등교는 끝났지만 더 분주해 보이는 통학 차량 운전사들. 한 학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학원 두타 세타 뭐 그렇게도 하시나 봐요. 이거 뭐 아침에 뭐 통근하고 뭐 유치원도 하고 그 학원도 하고 그러면 아침 한 6시부터 이렇게 쭉 하고 그 시간을 맞추고 다음 시간에 맞추고 그런 거 조금 더 이런 그 하면 그렇게 뭐 시간에 몰리든지 그렇게까지 않겠죠. 중고등학생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가용 자동차로 중고등학생을 태우고 운송하는 것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 있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른들의 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이 노란 버스는 황색불에 멈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밟아갖고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생짜배기 신호 위반의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승용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1차로, 2차로에 차들이 서 있어요. 신호 바뀌네? 그때 붕 가다 보면은 앞에 서 있던 차들보다 더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이 차들이 안 갈 때는 왜 그러지? 앞에 뭐 있나? 그러면서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차들, 먼저 와 있던 차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해야 그래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신호는 생명 신호,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대신 나부터 기본을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겠습니다.